한 한국 기업이 100억을 쏟아부어 꼬박 3년간 연구에 매진한 끝에 만들 수 있었던 궁극의 제품이 있습니다. 분야의 최강자라 불리던 기업이 새롭게 선보이는 신제품 소식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고객 관심도 폭발했겠다. 제품 완성도도 좋겠다. 당연히 초대박을 예상하며 미리 축배를 준비를 했었는데 대박은 무슨 역대급 쪽박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야심작은 출시 4달 만에 생산 중단이라는 충격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운의 제품으로 사라진 했으나 뜬금없이 이 제품이 일본 제품까지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생산 중단 때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에 행복해지는 재미주입니다. 세계에서 한국인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먹는 음식, 라면. 시작부터 놀랍죠? 당연히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우리 한국일 줄 알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세계인들의 라면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2013년 이후 꾸준하게 지켜왔던 1위 자리를 베트남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1위를 뺏겼다는 게 참 아쉽지만 라면이 우리의 입을 즐겁게 만드는 소울푸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요. 일찍이 한국 라면 시장은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 과포화된 상태입니다. 기업들 사이에서 소비자들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혼돈의 시장에서 32년간 1위를 굳건하게 지키는 라면이 있습니다. 바로 농심신라면. 전 국민이 가장 많이 먹고 있는 음식 분야에서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신라면은 어떻게 32년간 이 어려운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걸까요? 신라면은 등장부터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1986년 10월 첫 출시된 신라면, 출시 3달 만에 30억 원치를 팔아치우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5년 뒤인 1991년에는 라면의 왕자를 차지하고 지금까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MSG 사태로 맛이 조금 바뀐 이후 그 인기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고 있는 라면입니다. 2000년대 농심은 만년 1위라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 신제품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일단 농심은 한국인들의 입맛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1986년 신라면이 처음 등장했을 때와 달리 한국인의 소득 수준과 생활 수준이 전보다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삶의 질이 올라간 만큼 소비자들의 입맛도 까다롭고 세련되어졌는데요. 농심은 변화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려면 고급스러운 맛이 들어가야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농심은 3년간 연구개발 끝에 프리미엄 라면 신라면 블랙을 탄생시켰습니다. 2011년 4월 신라면 블랙이 출시되었는데요. 역시나 기대처럼 대박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매출 90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그래서 완전 대박이 나겠다 싶었는데 이게 웬걸, 다음 달부터 매출이 쭉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농심은 산후 수준이 올라갔으니 당연히 고급화 전략이 먹힐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때까지 한국인들에게 라면은 라면일 뿐이었습니다. 일반 라면보다 2배 정도 비싸다 보니 한번 먹어봤던 사람들은 굳이 재구매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라면 블랙에 표기된 영양 성분이 맞지 않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위 과장 표시로 1억 5,500만 원이라는 과징금을 때려봤습니다. 그 결과 많은 소비자들이 신라면 블랙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야심작이었던 신라면 블랙은 출시한 지 4달 만에 생산 중단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농심은 자신들의 시간과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었던 신라면 블랙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했던 부분을 보완한 후 소비자가 떠나버린 국내 시장 대신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박람회에서 신라면 블랙의 평가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농심은 해볼만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인데요.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그들이 선택한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프리미엄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선호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연간 판매되고 있는 인스턴트 라면이 약 46억 개가 넘는 초거대 시장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2억 달러나 된다고 하니 충분히 탐이 나는 시장이었습니다. 농심은 2005년부터 LA에 공장을 설립해 거기에서 신라면 블랙을 생산해 미국 시장에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농심은 미국에서 점유율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런데 작년에는 25.2%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도요스일산에 이어 2위에 오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농심의 점유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에는 23.3%였는데 올해에는 25.3%. 지금처럼 꾸준히 성장한다면 1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심이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것과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맛을 잡았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더 인기를 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차별화된 전략도 한몫했는데요. 대부분 우리나라를 포함해 해외 많은 식품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성공하기 위해 짜는 전략이 현지화입니다. 해외에서 팔고 있는 우리나라 식품 제품을 먹어보면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제품이지만 내가 아는 그 맛이 아닐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신라면 블랙은 남들이 다 하던 이 현지화 전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라면 특유의 매콤한 맛을 그대로 지키면서 현지인들에게 시식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외국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매운맛이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그 특유의 매콤하고 맛있는 맛에 반해버리는 외국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부르기 쉽도록 신라면 블랙을 신블랙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출시했습니다. 신라면 블랙을 먹어보면 일반 신라면보다 깊고 구수하면서도 덜 매운데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먹기에는 일반적인 한국 라면보다 훨씬 먹기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즈의 와이어 커터에서 수많은 인기 라면을 먹어본 결과 신라면 블랙이 가장 맛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천 개의 라면 중 전문가들이 선택한 가장 맛있는 라면, 이 타이틀도 정말 마음에 들지만 미국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라면을 제치고 1위에 선정된 것이라 더욱 기쁘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 이렇게 신라면 블랙이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국내에서도 다시 신라면 블랙을 판매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0월부터 국내에도 신라면 블랙 판매가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2017년 미국에서 1,700만 달러를 기록했던 신라면 블랙이 2019년에는 2,180만 달러를 기록, 2022년에는 3,900만 달러를 찍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22.8% 정도 성장한 결과물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판매가 급증한 것도 있지만 한번 먹어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하며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증가가 아니라 지속적인 판매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농심은 LA에 제2공장을 설립해 미국을 넘어 캐나다, 멕시코 시장까지 집중 공략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농심의 최종 목표는 도요 수입선을 넘어 미국 시장 1위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농심의 도전도 다 좋고 응원도 하지만 옛날 감칠맛이 확 살아나던 신라면으로 돌아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작은 바람이 생기네요. 한국의 많은 라면들이 해외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라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해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은 정말 라면을 많이 먹는 나라지만 라면 시장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인구 대비당 소비하는 라면이 많을 뿐 라면 시장의 규모는 연간 소비량 38억 개로 8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위인 중국은 102억 개나 된다고 하니 시장 규모가 10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 라면들은 이렇게 해외 시장에 계속 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 1위 라면 시장 중국에서는 신라면은 물론 삼양의 불닭볶음면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요. 먹는 양은 2위, 시장 규모는 8위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라면이 전 세계에서 판매량 1위가 되는 거겠죠. 한국 라면들이 정말 전 세계에서 판매량 1위가 될 때까지 모두 화이팅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쥐였습니다.